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부슬부슬 비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출근할 때는 와이퍼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할 정도로 폭우가 내려서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비 소식이 뭐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에 계속 있던데 여러분들 이게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저는 무엇보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인가요? 제가 한강 다리가 물에 잠겨가지고 여의도로 올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고생했었던 그 새벽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부디 이번에는 한강이 잠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잠기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도 달립니다.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하죠. 준틴스데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영어로 그렇게 부르던데 그 날을 맞이해서 뉴욕 증시 참 별별 일들로 휴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쉬어갈 때 항상 쉴 때를 틈타서 뭘 봐야 하는지 앞으로 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이슈를 보면서 어떤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테고요. 잠시 후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동훈 팀장 오늘 하고 싶었던 그동안에 이제 시장 이슈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비롯해서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후님 머리 똥머리 했죠. 사실 후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비 오면은 머리가 반곱슬이라서 북슬북슬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봤습니다. 자, 바로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어요? 뭐 이렇게 웃음을 참으려고 입을 막 앙 다물고. 아니, 내가 할 말이 많았나? 갑자기 내가 할 말이 많았었나? 아니, 우리 예전에 막 종목 보고 막 이러다가 제가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이슈를 챙기느라 이 얘기를 깊게 못 하는데 제가 조만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그 조만간의 그 디데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할 얘기가 많죠.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또. 쉬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진짜 난리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의 날. 저희는 해방이 안 됐지만. 우린 노예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오늘은 노예다. 사랑의 노예. 우리 3% 시청자들을 사랑하는 노예.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늘 뭐 핫딜가는 뭐가 나왔는지 좀 이따가 좀 사주시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을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같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핀비즈를 통해서 올해 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마 뭐 핀비즈에서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올해 2025년 상반기가 지나오면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모멘텀이 좋았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뭐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이 기업이 뭐 이제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투자를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팔란티어가 올해 들어서 85% 상승했습니다. 뭐 여러 방산에 관련된 또는 뭐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여러 이제 그 테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지금 AI 소프트웨어에서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전쟁에 따라서 일부 또 과거 팔란티어가 원래 잘했었던 이러한 방산 관련된 여러 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라클도 26% 올랐고 최근에 저는 또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는 기업이 또 IBM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좀 없거든요. IBM이 왜 이렇게 초록색이 진해요? 지금 IBM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2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왜요? 또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2029년까지 상용화될 것으로 또 오류를 확 줄인 그러한 이제
이제 상용화가 아마 2029년 내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섹터에서도 크게 또 온기를 좀 불어넣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고 네. 최근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에 따라서 AI 관련된 전환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IBM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넷플릭스도 뭐 좋았습니다. 37% 올해 들어서 많이 상승했고, 올랐어요. 우버도 사실 빌 에크먼이 우버에 대해서 지난 13F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발표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우버에 대한 저평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말부터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 좀 우버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견고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상반기 때는 뭐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1%, 테슬라 마이너스 20%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뭐 큰 이슈가 있었죠. 예, 보험 관련된 뭐 법무부의 조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해 상반기 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기간 동안에 네. 자,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에 좀 수혜를 받고 예, 최근에 모멘텀이 좋은지도 한 번씩 지켜보시면서 나머지 하반기도 한번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일부 주가가 좀 빠져서 나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던 그러한 기업들이 하반기 때 또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기 때 이러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수급 그리고 일부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면서 네. 앞으로 하반기까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여전히 조금은 뭐 힘들죠. 힘든 상황이고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약간은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6월 22일, 뭐 6월 28일 이때 많은 일정이 테슬라에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요. 예, 뭐 하나씩 둘씩 뭐 시장에서 내가 자율주행을 발견했다, 목격했다, 뭐 이런 영상들도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꿈틀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압박 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행보에 따라서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는 좀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빅 이벤트가 분명히 테슬라에게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일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예,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좀 높긴 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잠재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외 마이크론도 44% 올랐습니다. 와. 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막 주가를 회복하고 많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8%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도 초록불인 게 어디예요? 그래도 초록불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네.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트럼프의 행정부를 약간 날을 세우고 있고 맞아요. 약간의 그 시선을 뭐 중국이나 대만 뭐 약간 외부 쪽으로 돌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또 트럼프가 혹시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가진 막강한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상반기 상승률도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간단하게 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빠르게 볼 텐데, 자,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지금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7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39%를 기록을 하고 있다.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또 지속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75불, 76불 때 갔던 게 73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크게 떨어졌고, 이 떨어진 이유가 저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뉴스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빠르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1376원. 어제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고, 달러 인덱스도 98.3. 어제와 그렇게 별다른 어떤 뭐 크게 변동성을 주진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좀 빠르게 볼 텐데요. 트럼프가 너무 늦은 파월은 최악이다. 예,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진짜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페니 프레디 규제 당국자가
파월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만둬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는 게 금리 인하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장직을 그만둬야 된다. 연준의 의장직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그러한 이제 발언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인사들이나 그 외에 관련된 인사들이 너무 늦는다. 지금 뭐 인하의 시기가 너무 늦다. 과거 지금 ECB나 뭐 다른 국가들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지금 과감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는데도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유가도 60불대에 있었을 때는 계속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관세 정책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혹시나 본인이 금리 인하를 했다가 관세가 또 인플레이션 튀어오르거나 뭐 시장에서 너무 또 과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책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9월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의견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연준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영국은 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6대3으로 이제 6대3으로 이제 이 금리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는데 좀 과반수가 금리 동결 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금리 동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스위스 중앙은행은 0.2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제로 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스위스 중앙은행이 0.25% 금리 인하, 제로 금리 시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배경은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좀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최근 스위스 프랑 강세에 따라서 수출 둔화의 우려가 좀 있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좀 인하하는 일부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유로, 미국 달러, 유로화가 지금 최근에 어떤 환율을 좀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수출 기업들에게 일부 조금은 좀 둔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정책을 지금 뭐 유럽에서도 과감하게 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한 번쯤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포워드 PER, 이 까만색이 포워드 PER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현재 PER인데 지금 포워드 PER이 지금 21.59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 과거 닷컴 버블 그리고 뭐 코로나 때 그때 수준보다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그때 수준과 비슷한 정도는 약간은 시장에서는 혹시나 큰 악재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예, 이런 부분이 또 과거의 어떤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펀드 매니저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뭐 글로벌 증시 특히나 뭐 중국, 한국 그 외의 나라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요.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비중을 줄이는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지정학적 악재가 뭐 최근 나왔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조금은 뭐 부담 뭐 누군가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어차피 AI는 미국 기업이 끌어갈 건데 예, 그리고 EPS 성장률 관세 정책이 좀 끝나게 되면 다시 회복될 건데 곤드만삭스는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계속 체크를 해 주시면서 미국 증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핫한 이슈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2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현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어떤 또 보도에서는 2주 내에 공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뭐야? 아니 근데 하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이제 공격할지 안 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할지 안 할지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덜 무서운데 공격을 할지 안 할지 하니까 맞아요. 전쟁이 임박한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공포감을 자극하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좀 받아졌는데 저렇게 맞아요. 얘기하니까 조금 뭔가 합의할 것 같은 그런 됐죠. 느낌. 예. 근데 요게 발표가 되고 나서 원유 선물 시장이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어찌 보면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쟁을 7일째 연속적으로 일어나가고 있고 어젯밤에만 보더라도 뭐 병원에 폭격을 하고요. 이란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100군데 타겟을 정해서 뭐 공습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측에서 그런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는 지금 공격을 할지 안 할지 애매모호한 좀 이야기를 좀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 이 여성분께서 백악관 네. 대변이 나와가지고 이란과의 핵 합의 2주 내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유가 시장은 크게 일부 선물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선물 시장이 일부 변동성을 줬지만 여전히 70불대에 유지하고 있는 이 유가는 조금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디하다는 표현을 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위치를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외신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2주 안에 저는 뭐 오히려 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 2주 안에 미국은 이제 2주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그 2주 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어떻게 전쟁을 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예, 이란이 뭐 계속 꾸준하게 또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다면 또는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한다면 여러 이런 과정 속에서 유가 시장은 또 다시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고 2주 내라고 했으니까 또 생각보다 또 빠르게 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럽 외무부 장관들도 금요일에 제네바에서 이란 관리들과 만나서 긴장 완화와 이란의 핵 활동 축소를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란이 핵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는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구할 것인데 답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군사 행동을 만약에 감행을 하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독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좀 열린 결말? 예, 어떻게 될지 전혀 그쵸. 알 수가 없는 그런 결말의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들인데요. 자, 백악관이 이란 핵 합의에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연 이란이 여기에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 북한도 사실상 마이웨이를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란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대변인 리빗이 행정부의 최우선,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요거를 확고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다라는 것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상황은 요 정도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병원에 폭격을 해서 WHO 사무총장이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성명서를 좀 발표를 했고, 네. 예, 병원에다가 또 이제 폭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유럽의 많은 외무 장관들이 빠르게 이제 이란과 합의를 해야 된다. 지금 핵 개발을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라늄 농축 금지에 대한 조항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것도 한번 좀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 이스라엘과 이란에 있는 많은 이제 미국 국민들, 캐나다 국민들, 그 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여행객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내에서 항공기를 지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여행객들을 좀 외부로 네. 보낼 수 있는 항공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있대요? 예,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그 주변에 대사관이나 핵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좀 대피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쵸. 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가 또 있는데 앤디 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AI에 대한 진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부분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받았는데, 지금 많은 빅테크들, 특히나 AI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빅테크들의 CEO들은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이 아마존 CEO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사실상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최전방에서 AI를 개발하고 AI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앤디 제시는 이 많은 직원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과연 AI가 직원들을 대체를 해서 많은 직원들을 감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앤디 제시가 약간은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앤디 제시가 이번 주 직원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전했다. 섬뜩한요? 예, 섬뜩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뭐죠? 기사 내용인데, 자,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인데, 이 일자리 위협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AI가 너희들을 대체를 해서 감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 AI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아마존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정규직 직원 수를 156만 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시장에서는 이 156만 명 그대로 인건비도 비싸고 AI가 워낙 많은 단순 작업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 직원 수가 감원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 수 한 명당 이 기업에 이제 벌어들이는 그 매출 단위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기업 직원 한 명이 발생시키는 매출의 평균입니다. 엔비디아가 한화로 따지게 되면 네. 직원 한 명당 49억 원을 벌어다 줍니다. 직원 한 명당. 자, 애플은 33억 원, 메타 30억 원, 알파벳 26억 원, 직원 한 명당. 그래서 자, 쇼피파이가 15억 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억 원, 아마존이 이제 6억 원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뭐 월마트, 타겟, UP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많은 빅테크, 특히나 AI를 개발하고 있는 AI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한 명당 뭐 러프하게 우리가 따지게 되면 한 6억 원 정도,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6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이 타 기업들의 최저 매출 수준에 도달하려면 만약에 요 수치를 올리려면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네. 사실상 지금 매출 수준에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해야 된다. 절반. 예, 그래야, 그러니까 156만 명인데 이게 지금 뭐 한 80만 명 가까이 감축을 해야 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제 앤디 제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앤디 제시는 네. 감축보다는 AI 사용법을 빠르게 배우는 것을 생각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156만 명이라는 이 직원들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는 있겠지만, 자, 이 안에서 AI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길 거다라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AI를 네, 이용해서 맞아요. 여러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1인분만 하면은 맞아요. 이제 도태돼서 이제 빠이빠이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156만 명이 사실상 지금 많은 감원을 감축하지 않고 있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네네. 자, 너희들 모두가 AI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네. 앞서서 이러한 효율성을 그 직원은 그대로 유지한대. 이 효율성을 그대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앤디 제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감원 간축보다는 AI 활용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AI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직원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이제 보냈는데, 아마도 지금 이러한 기조가 AI를 개발하는 빅테크도 빅테크지만 네. 아마존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기업들, 뭐 월마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타겟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캐나다 기업인 쇼피파이도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 뭐 클라우드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시장의 기업의 문화가, 분위기가 다른 기업들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직원들이 AI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가. 자, 그에 따라서 AI라는 것 자체가 산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앤디 제시가
제시하고 앤디 제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AI의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 어떤 문화로 좀 자리 잡을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저는 좀 눈에 들어와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역사로 보는 유가 급등 조건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따라서 시장의 많은 참여자분들은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일부 유가에 직접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그쵸. 투자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지금 74불, 뭐 75불 요런 선에서는 야 이게 80불까지 간다라고 하면 유가 상승에 또 베팅하는 많은 트레이더들도 지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네. 자, 근데 이제 과거에 역사로 보는 유가 급등 조건을 좀 보게 되면 유가가 지금 현재는 4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중동의 이제 원유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산 원유 수출의 단기적 감소를 넘어서 공급에 미친 영향을 확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 네. 그러니까 이란 원유가 시장을 좀 흔들 만한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JP 모건에서 17%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이 2, 3%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야, 이게 뭐 크게 뭐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나왔지만 물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하지만 JP 모건은 호르무즈 봉쇄는 아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란이 이러한 봉쇄를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봉쇄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일부 낮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망을 좀 내놨고. 네. 자, 그리고 1967년 이래로 아랍의 에너지 금수 조치로 이어진 이 1913년 욤키푸르 전쟁을 제외하면 자, 이러한 금수 조치가 이스라엘이 좀 개입한 사건이 11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11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유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 어떤 중심을 통해서 뭐 전쟁이나 어떤 이슈가 터졌었던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유가 시장에 있어서 급등을 보여줬었던 그런 구간이 아니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여러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유가 시장을 일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거리게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는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유가가 크게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유가가 올랐던 적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 그리고 쿠데타, 그리고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석유 정책, 생산, 세계 석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 이란 내부에서 정치적 어떤 체제가 붕괴가 되거나 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나 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1979년 이래로 중대형 산유국에서 주목할 만한 정권 교체가 8번 있었는데 그 8번을 우리가 지난 8번을 쭉 보게 되면 그래도 유의미한 유가의 상승을 끌어왔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과 뭐 그 기타 여부 주변국들과의 이러한 잦은 이런 분쟁들은 그렇게 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 않았었지만 산유국에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변화는 사실 유가 시장에 큰 영향을 좀 준 적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나오게 된다면 일부 유가가 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관점을 두고 유가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에 관점을 둬야 되느냐? 혹시나 이란 체제가 붕괴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무게중심을 조금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둬서 유가에 대해서 또는 원유에 대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 뭐 기준을 보게 되면 6개월 동안 손실되는 공급량이 23%였다. 그러니까 큰 공급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로 보는 이 유가의 어떤 흐름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JP모건은 수요 상황과 오펙의 여유 생산 능력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이란의 추가적인 불안정화가 장기간 유가 상승을 상당히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 이란의 추가적인 불안정화라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체제의 변화 또는 정치적 변화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유가 시장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 유가 이게 사실 우리가 단순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부분이고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또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의 핵 합의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 체제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유가의 향방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에 진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근데 유의하라라는 말씀을 드려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3배짜리 하시고 또 반대로 인버스도 하시고 레버리지도 하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3프로 핫딜은 저희가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했는데 이게 그냥 우산이 아니고요. 여러분 미쉐린 아시죠? 그 타이어 볼록볼록 또 우리가 또 미쉐린 하면은 미쉐린 가이드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미쉐린에서 나온 우산입니다. 뭐가 다를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미쉐린 써 있고요. 요 집을 딱 벗겨내면 이게 저는 사실 장우산이 자동으로 열리는 건 봤는데 자동으로 닫히는 건 못 봤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해서 이렇게 우산을 쓰면은 이게 더 좋은 거는 자외선 차단도 돼서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혹은 평소에 내가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게 가벼워요. 장우산 보통 무거우면은 되게 싫잖아요. 되게 가볍고 이게 자동으로 닫힌대요. 아니네. 닫히는 거는 자동이 아니에요. 닫히는 거는 스스로. 예, 스스로. 하셔야 되고 여는 것만 아니 개폐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닫히는 것도 되는 줄 알았네요. 골프나 뭐 여러분들 레저 즐기시는 분들 요 미쉐린 귀여운 이제 문양이 있는 요 우산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500개 한정으로 19,900원에 함께 합니다. 고급스러운 미쉐린 디자인 그리고 쿨링 코팅 처리로 햇빛 차단과 또 열감을 감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항상 깔고 있는 방석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방석인데 이 제품 밸런스온 무중력 베타젤 방석인데 요거 다시 또 앵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이렇게 접히는 제품이라서 최근에 또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내가 오래 앉아 있으면 너무 엉덩이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요거 되게 가볍거든요. 여행 가실 때 요거 딱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베고 있다가 안 되겠으면은 사실 목베개로 해도 되게 좋아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그래가지고 목베개로 해도 좋고 요 제품 저희가 2가지 제품인데 요 제품도 있고 엉덩이 조금 크신 분들 엉덩이 크신 분들은 큰 제품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핏시트 2개 그리고 추가 커버 2장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핏시트 1개, 포터블 시트 1개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옵션 1은 핫딜가 79,000원인데 저희가 59,000원 그리고 옵션 2는 69,000원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특허 베타젤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피로감을 완화시켜주고 그에 따른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논슬립 기능으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의자 앉아있으면 이렇게 막 밀리잖아요. 안정감 있게 착석을 도와줍니다. 뭐 캠핑 가셔서 의자에 올려주셔도 되고 운전하실 때 좀 편하게 딱 해놓고 운전하시면은 피로감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프로 핫딜 2가지 제품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